나는 경원이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저번에 제가 신변보호 요청 올해만 4명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요. 14일 날 신당역에 사건이 또 생겼죠. 똑같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우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우리 고인에게 명복을 일단 우선 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경호원으로서 이런 신당역 살인사건을 보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이 살인사건과 제가 보는 아마 사건의 좀 내용이 조금 틀릴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고, 남녀관계 리스크는 아마 우리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아마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티격태격할 수 있는 사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은 최대한 우리 국가와 또는 사회,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준비해야 되고 또는 노력해야 될 아마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갖자, 주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한번 만나서 자주 시간을 갖고 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깊은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떠실까요? 라고 제안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사건을 대하고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의뢰인들과 많은 사건들을 제가 접하면서 저희 슬로건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감성경호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감성경호, 저게 경호가 감성으로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뜻하는 이 감성경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철학적 용어입니다. 감성적으로 대응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적으로 대하고, 상대방이 정말 죽일 놈이다, 상대방이 정말 끝까지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거든요. 계속 사건은 터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 정치가 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하는 것은 여야가 뒤집히고 서로의 충돌이 아주 격렬하게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서로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격렬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손, 또는 아주 지식인들이나 또는 아주 옛날 원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녀하고 아버님이나 또는 어머님이랑 싸울 때 누구 한 사람은 꼭 중간에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양쪽 다 한 편을 먹고 또 반대편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끝을 가는 거죠. 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센스가 있고, 당사자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용기 있는 태도로 그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참 우리 사회라는 것이 감정이 북돋아 올랐을 때는 서로 감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중재자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도 화해 신청이라든지 또는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중재자에 대한 역할을 둬서 서로 합의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런 스토킹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법률, 스토킹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고 아직 초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법률을 믿고 우리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한쪽에서는 계속 그것을 법을 믿고 용기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용기가 가해자 입장에서의 가해자가 이 법에 대한 인식이 되기 전에 내가 급속도로 내가 습관적으로 눌려왔던 것을 갑자기 폭발하게 되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맨날 내 말만 잘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분노,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간단하게 신당역 우리 칼로 찔렀죠. 이게 이제 우발적 범죄냐, 계획적 범죄냐, 이런 말도 많고, 또 준비를 좀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이런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2021년 10월 7일 정도에 이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이렇게 혐의로 아마 이제 우리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가해자가 아마 스토킹 행동을 하기 전에 아마 동기였고, 회사 같은 동기였고, 그 동기 기수로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하게 말도 하고 했겠죠. 그러면 아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동기고 같은 회사 직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보다는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받아줬을 가능성도 좀 커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예의 바르게 대해 준 걸 가지고 그 가해자는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통해서 시간이 좀 길게 끌렸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그런 내색도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가해자도 아마 주변에 어떤 누구와도 이러한 것을 고민을 털어놓거나 누구랑 얘기를 한 적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남녀 관계 두 분이서 만나는 것보다는 남자의 친구들, 여자의 친구들 이렇게 같이 또는 선배들 또는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의 같이 점 대 점이 아니라 면 대 면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남녀 간의 리스크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사귀면서의 문제점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토의하고 얘기하면서 풀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녀 간의 둘만의 문제로 또는 나 혼자만의 문제로 이러한 것을 용기 있게 털어놓지 못하고 창피하다는 생각 또는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쳐드릴까 봐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시대에는 조금 자기가 힘들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좀 힘들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혼자서 버티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들 개개인 혼자가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꼭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이 힘들다면 여러 정보들을 캐서 그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토의하고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이제 스토커로 판결이 나기 전에 아마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하자고 계속 종용했던 것 같고 어떤 계속 협박조로 문자를 보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 징조가 있었겠지만 원래 이제 사고를 치기 전에 어떠한 징후라는 게 있죠. 문자를 계속 보내다가 갑자기 문자가 끊겼다라든지 아니면 이 문자 내용이 어느 정도로 강도가 갑자기 세졌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징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반인들이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문자 보냈겠지. 또는 내가 문자를 차단하고 또는 여러 가지 메신저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관할 경찰서에서 아마 이제 담당자가 정해져서 신고를 하게 되면 스토커 담당자가 또는 경찰서 조사 담당자가 스토커 가해자에게 통화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전과라든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하겠죠. 법원에서도 이제 미스는 있었겠지만 아마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처음에 아마 여러 가지 공방을 통해서 아마 구속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3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가지고 변호사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에게 호소하는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됐었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모릅니다. 경찰서에 계속 전화하고 담당자한테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굉장히 지금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고 무섭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빨리 하고 싶다라든지 이 스마트워치 하나 가지고는 여러분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계속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관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고 빨리빨리 좀 알아봐 달라.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문자가 이렇게 오는데 나는 괜찮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조금 어필했느냐.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틀린데요. 물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어필하는 또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는 조금 자기가 어렵다면 좀 어려운 것을 좀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찰관도 그간의 경력을 가지고 또는 그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긴급으로 정말 이 사람을 조금 묶어놔야 되는지 좀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지금 괜찮은 상태인지를 경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또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제가 후환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첫 아마 사건이 가해자가 다른 범죄가 없었고 전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법률이 진행되고 스토킹 법률로 통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마지막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누군가가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확답이라든지 그간에는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뭐 이 정도는 내가 후환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번 합의를 시도해보는 어떤 그런 어떤 토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론 합의를 해주고도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어느 정도 힘들게 하고 그간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나서 그렇게 큰 지금까지 내가 데미지가 없었다면 처벌을 한다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정리되는 경우를 우리가 후환을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또는 그런 것을 토의해 볼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이런 것을 조금 부재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고 이 사람 우리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게 힘들고 지금 피해자는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이러한 것을 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조금 더 협의를 볼 수 있는 과정 또 그 사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있으실 겁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말하는 것을 끊고 상대방 말만 했을 때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이 조금 낮아지는 그 효과가 꽤 있거든요.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경호를 나가서도 굉장히 극도로 화가 나 있는 분도 계속 들어주고 그랬었군요.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은 이렇게 처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들어주고 하다 보면 한숨을 쉬고 또 서 있다가 또 앉고 물을 마시고 조금 진정되는 효과. 여러분들 상담 심리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정신적 치료, 여러분들 감정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막 폭발하는 지금 현대 사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급한 성격 이런 것을 통해서 우발적 범죄 또는 나만의 뭐 어떻게 보면 망상 이런 것을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국가가 또는 우리 주변 사람의 또는 우리가 당했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대행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보험 우리가 사건 우리 그 자동차 사고 나면 누가 해줍니까? 예, 제가 감정으로 싸울 수 없거든요.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험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감정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스토킹도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좀 부재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가 중재자가 없었다라는 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처럼 이런 어떤 사건들을 많이 다루거나 또는 이 경찰 분들도 뭐 이러한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 경찰 분들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이 쌓여져 있는데 그 수천 건 중에 이런 한 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할 게 스토커 담당관 제도 또는 스토커 범죄 유형에 대한 빅데이터 작업.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또는 이러한 유형일 때 이렇게 사고가 난다라는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감정을 추스리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담 심리자. 이러한 것이 국가가 어떤 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저희 경호업체와 또는 국가에서 이런 전문 민간 신변보호 시스템을 좀 지원하면서 같이 이런 전문가들을 같이 신변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제안도 했지만 국가 제도로 볼 때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상담 심리 전문가라든지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찰 스토커 담당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일반인 각자 스스로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한테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 여러분들 인생은 또는 이 사회는 절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분야 외에는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 외에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나는 우리 부모님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피해를 끼치기 싫으니까 나 혼자 해결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힘든 과정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한 분 한 분 다 오늘의 숙제가 있고 내일의 숙제가 또 있죠. 여러분들 힘든 과정 마음속 한켠에 해결해야 될 게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힘든 과정 혼자서 이겨내시는 거 물론 대단하신 거죠. 그렇지만 조금 너무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터놓고 나 이렇게 힘들어 얘기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이제 남녀관계 리스크를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일반인 스스로 후환을 줄이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미리미리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정보를 우리 취득하고 주변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를 사귈 때 쉽게 사귀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유튜브 하면서 얘기도 했지만 한 번 오빠라고 부르면 평생 오빠입니다. 한 번 형님이라고 부르면 평생 형님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울타리는 바로 허물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울타리를 꼭 지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마음에 들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걸 좀 가지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와 대응을 위한 뭐 준비, 이런 건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가 어떻게 뭐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어떤 주변인 사람들과 중재자 역할을 좀 부탁을 해서 이런 걸 중재할지, 이런 것을 좀 선택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아까 이제 조금 이 사건을 보면서 후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중재자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합의를 볼 수 있는, 합의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합의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마지못해 합의하지만 그 합의한 걸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뭐 계획적 범죄 중에 그냥 일부러 합의해 주는 척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추스리는 방법은 내가 조금 화는 많이 나 있지만 그래 이 정도면 그래 어느 정도 나도 인정해서 그냥 어느 정도 우리 합의를 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볼 때는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선처를 해줬구나. 국가가 선처를 해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느 정도 내 입장을 좀 알고 해줬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후환이 없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내가 합의를 안 해줘. 그래 너 한번 두고 봐. 내가 벌금 물고 내가 교도소 깜빵 살고 갔다 와서 너 한번 두고 보자. 이거 후환이 남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한 것을 이제 방법적인 면인데요.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낼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정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본인의 의견을 감정적인 말을 계속 섞는 경우가 있어요.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한번 끝까지 두고 봐. 내 끝까지 처벌할 때까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누군가를 선임했을 때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감성을 자꾸 돋구는 이런 말투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전 잘 모릅니다.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건 있지만 마지막 후환을 줄이기 위한 합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노력 또는 검토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 유튜브를 보는 아마 이제 시청자들은 우리 경호원들이 꽤 많은데요. 물론 일반인들도 이제 계시지만 주변 사람의 이제 이 관심, 사실 일반인들께서 내가 정말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뭐 이제 5천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한테 너 요즘 힘든 거 없니? 또는 내 자녀들, 또는 나의 부모, 또는 나의 친구 요즘 힘든 거 없니? 말 한마디. 너 이런 게 힘들었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이러한 살인사건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우리가 과격한 사회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사회로 넘어가는 하나의 우리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게 조금 뼈 있는 말, 아주 강한 말보다는 좀 부드러운 말투와 어떤 우리가 이 사람이 한번 감동을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이런 거. 아마 이런 걸 좀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 위한 노력을 우리 한마디 한마디 우리 주변인들에게 좀 부드러운 말투로 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민간경호원으로서 하루하루 저도 일을 나갈 때마다 제가 어떤 직장 생활을 20년 뭐 27년 이렇게 하면 뭐 똑같은 직장이니까 그냥 뭐 별 뭐 상황은 없겠죠. 그냥 뭐 거기에서 그냥 패턴대로 가면 되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뢰인이 말하는 것이 100%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의뢰인께서 저희들한테 100%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막상 나가보면 의뢰인께서 한 50%만 얘기하고 50%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뢰인이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이 감정을 어떻게 이 감정을 서로를 좀 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제가 제안도 하지만 나이가 벌써 30살, 40살 우리가 이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참 이러한 것을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거, 다른 의견,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거, 자기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라고 얘기는 꼭 합니다.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말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상대 측이든 우리 쪽이든 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그 두 분이 그렇게까지 가서 마지막 결과는 뻔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힘든 시간을 계속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러한 것을 꼭 뭐 하루 나가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제가 제안하고 꼭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꼭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민간 경호원들께서도 현장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뭐 어떨 때는 옷도 막 바꿔 입어야 되고 새벽에 나가서 의뢰인들보다 더 잠도 못 자고 미리 가서 경호 일을 하면서 사건이 일어나면 또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저 또한 예전에 공황장애도 앓고 우울증도 앓아서 너무 잘 압니다. 이러한 어려운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된 아마 운명적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어떤 업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이 나에게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날에 우리가 의뢰인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비용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듯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 말 한마디, 중재자의 말 한마디가 사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네, 다음에는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